함께 책 읽어요. 진서TV 유튜브 진서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짠! 방고후 영혼의 편지입니다. 이 책은 워낙 유명해서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최근에 봄밤이라는 MBC 드라마 한지민과 정혜인의 달달한 장면 속에 등장해서 더 핫해진 책이죠. 이 책이 1999년에 출간된 책이니까 벌써 20년 가까이 됐네요. 이 책은 신성림 작가가 방고우와 친동생 태호, 그리고 어머니와 여동생, 동료 화가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우연히 읽게 되고 600통이 넘는 편지 중에서 번역해서 엮어서 나온 책이거든요. 아마도 신성림 작가가 방고우의 편지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저 천재적인 인상파 화가로만 알고 있던 그 방고우가 사실은 굉장히 소박하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에 감명을 받아서 그 편지의 내용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번역을 시작한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처음에 한 6, 7년 전쯤에 읽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읽을 때는 이 책 속에 있는 편지 문장 하나하나가 정말 명언처럼 느껴져서 그 문장 한 줄 한 줄에 되게 집중해서 읽었었던 것 같아요. 예술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서 아버지 그리고 친척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동료 화가들과 불화가 끊이지 않고 또 외면을 당하고 돈은 항상 부족한데 그림은 한 점도 팔리지 않고 그래서 돈을 지원해주는 동생 태호에 대한 죄책감은 점점 커져만 가고 불행과 불행이 계속되는 이런 삶 속에서도 방고우는 그림에 대한 열정을 지켜나가면서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 책 있잖아요. 니체의 말을 모아놓은 책, 니체의 말이라는 그 책처럼 철학자의 그 꿀문장들을 모아놓은 그런 느낌? 나는 지금 내가 선택한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고 노력을 멈춘다면 나는 패배하고 만다. 묵묵히 한 길을 가면 무언가 얻는다는 게 내 생각이다. 이 감옥을 없애는 게 뭔지 아니? 깊고 참된 사랑이다.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최상의 가치이며 그 마술적 힘이 감옥 문을 열어준다. 독서 모임 때문에 6, 7년 만에 다시 이 책을 읽게 됐는데요. 다시 읽으니까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더 강하게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어떤 점이냐면 고우와 태호의 그 관계 그리고 방고우의 색채 예술이 탄생하는 그 과정들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림이 한 점도 팔리지 않았음에도 방고우가 약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꾸준히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그 힘은 태호의 지원 덕분이었는데요. 태호가 그 기간 동안 방고우에게 보낸 돈은 약 15만 프랑, 지금 환율로 계산을 해도 약 1억 8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돈이 지금도 큰 돈인데 200년 전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태호는 형한테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방고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생에게 엄청 큰 죄책감을 느꼈고 그 죄책감 때문에라도 그림을 팔 수 있을 만한 가치만큼 끌어올려서 동생에게 그 빚을 갚겠다 라는 그 의지를 편지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거의 하루에 한 작품꼴로 그렸다고 하니까요. 그만큼 태호는 형의 작품에 대한 그 존경심과 믿음 그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방고우가 권총 자살로 죽고 난 뒤에 겨우 6개월 만에 동생 태호는 건강 악화로 죽었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상실감 때문에 얼마 못 살고 같이 따라서 죽는 그런 느낌. 저는 책 뒷부분에 태호가 형한테 쓴 편지 내용을 보면 그게 더 가슴이 막 뭉클해지더라고요. 작년은 내게 경제적으로 괜찮은 한 해였어. 그러니 내게 부담을 줄까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내가 보내는 것을 받았어도 괜찮아. 이제 우리는 성공이 찾아오기를 끈기 있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해. 분명 형은 살아있을 때 성공을 거두게 될 거야. 일부러 나서지 않아도 형의 아름다운 그림들 때문에 저절로 이름이 알려지게 될 거라고.
빈센트 반 고흐는 서점 직원, 신학 공부 이런 것들을 하다가 27살쯤인 1879년부터 화가의 길로 들어섰는데요. 그림에 관심을 가진 1874년부터 권총 자살을 한 1890년 7월까지의 그 편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고흐의 작품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색채 예술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책 속에는 반 고흐의 그림들이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담겨져 있어서 반 고흐의 그림의 변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작품을 그릴 때 이 화가가 어떤 의도로 이 그림을 그렸는지를 그림을 그린 이 화가가 직접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 명작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아르레 있는 고흐의 침실,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번에 그린 작품은 나의 방이다. 여기서만은 색채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 그것을 단순화하면서 방에 더 많은 스타일을 주었고 전체적으로 휴식이나 수면의 인상을 주고 싶었다. 사실 이 그림을 어떻게 보는가는 마음 상태와 상상력에 달려있다. 가구를 그리는 선이 완강한 것은 침해받지 않는 휴식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벽에는 초상화와 거울, 수건, 약간의 옷이 걸려있다. 그림 안에 흰색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테두리는 흰색이 좋겠지. 어떤가요? 그림이 더 잘 느껴지시지 않나요? 물론 여기서 핵심은 화가가 어떤 의도로 그림을 그렸냐 보다 보는 이가 어떻게 느꼈느냐가 더 중요하겠지만요. 이 그림뿐만 아니라 반 고흐의 다른 유명한 작품들에 대해서도 화가로부터 직접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진짜 게이드가 아닌가 싶어요. 반 고흐가 그 죽기 전, 그 직전의 그림들에는 진짜 영혼이 담겨져 있고 자연에 대한 위대함과 그 인간에 대한 존경심, 사랑 이런 것들이 그림을 통해서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소름이 쫙 끼쳤어요. 정말. 그런 그의 작품이 살아있는 동안 유일하게 팔린 그 그림의 금액이 400프랑이었어요. 400프랑. 근데 지금 이 반 고흐의 작품 중에 제일 비싼 작품이 죽기 직전에 그린 초상화인 닥터 가셰의 초상인데요. 이 그림이 1990년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서 8,250만 달러, 그러니까 약 925억 원의 금액에 낙찰이 됐고 이게 오늘날 화폐 가치로는 1,500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림 한 점에 1,500억.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책을 읽으면 예술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되게 경외심이 느껴지면서 나는 감히 예술이라는 걸 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제가 지금 연극을 하고 있지만 예술가라기보다는 그 시대에 예술을 위해서 치열하게 자기의 삶을 희생했던 그 예술가들의 도움을 받는 사람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적합한 게 아닌가. 아마 내가 더 많이 지치고 더 많이 아파할수록 우리가 말한 이 위대한 예술의 부흥기에 훨씬 창의적인 예술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시대의 화가들이 더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발판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무언가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이 반 고흐의 예술성 뒤에는 테오의 지원과 그리고 고흐의 노력이 담겨 있었는데 또 큰 몫을 한 게 독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책 속에서 고흐가 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요. 책 덕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책을 읽는 이유도 그 책을 쓴 작가가 사물을 더 넓고 관대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바라보고 현실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배울 것이 있어서이다. 역시 시대를 이끄는 그런 사람들 뒤에는 독서가 있었다 라는 저의 이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책이었습니다. 반 고흐에 대해서 사랑과 예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이 책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책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하시고 앞으로 저와 더 많은 더 다양한 책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책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